스포츠 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자, 크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하악전 고토 끝에 정말 힘들게 일단 아시안컵 준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재미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응원하신 분들은 정말 마음을 많이 조아리지 않았을까. 아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오는 수요일 7일 0시에 결승 진출을 놓고 요르단과 격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승전은 11일 일요일 0시입니다. 다다시피 4강에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요르단 그리고 개최국인 지난 대회 우승팀인 카타르, 이란, 그러니까 중동에서 세 팀,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한 팀. 일본이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만은 이란한테 1대2로 지면서 결국은 이변을 일으켰고요. 자, 우리가 준결승전 올 때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만 감독의 전술 전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만 일단 성적이 좋으니까요. 일단은 4강까지 일단은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이번 아시안컵 축구 우리가 1956년하고 1960년에 두 번 우승을 차지하고 64년 만에 우리가 지금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노립니다. 24개 팀이 6개 조로 나눠서 결국 예선전을 펼쳤고요. 우리가 바레인을 3대1로 잡았죠. 근데 2차전에서 요르단과 2대1로 비겼단 말이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한테 또 3대3으로 비기는. 말레이시아는 말이죠. 우리한테 3골을 넣어서 김판곤 감독이 아주 영웅이 됐다고 그래요. 좀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요르단 말레이시아한테 2대1로 비기고 3대3으로 비기고 말이죠. 그리고 다시피 1승 2무로 우리가 16강에 진출해서 16강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결국은 우리가 간신히 승부 차이까지 가서 연장전까지, 예선전은 연장전이 없고요. 16강부터 이제 승부를 꼭 내야 되기 때문에 연장전까지 가서 4대2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잡고 결국은 8강에 올라서 호주를 또 2대1로 잡았는데 이게 정말 축구 좋아하시고 축구를 즐기신 분은 재미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축구에 응원을 보내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속으로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다시피 빈살만 총리, 왕세자가 얼마나 스포츠에 2034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2030년에는 리야드에서 엑스포가 열리고 말이죠. 우리가 부산이 망신당했잖아요. 이야,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감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치니 감독 아니에요. 이번에 출전한 이 24개 팀 가운데는 만치니 감독, 이탈리아 출신의 유명한 감독이죠. 연봉이 360억이에요. 지금 클린스만 감독은 거기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것도 우리가 거의 다 졌다가 후반 종료 0대1로 끌려가다가 후반 종료 조계성 선수의 천금 같은 골로 1대1이 됐잖아요. 그리고 연장전까지 갔으면 득점 못 내고요. 결국 이제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선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부차기에서는 먼저 선축을 하는 팀이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첫 번째 이 손흥민 선수 주장에 넣고요. 두 번째가 이제 김영권 선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조계성, 네 번째가 황희찬 선수가 다 골을 넣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세 번째 키커하고 네 번째 키커가 실축한 바람에 결국은 만치니 감독이 화가 나가지고 경기 끝나기 전에 경기장을 빠져나갔잖아요. 이거는 징계 대상입니다. 징계 대상.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축구연맹에서도 비난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끝난 줄 알았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왜냐하면 5만과의 경기 때인가요? 이 만치니 감독이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00의 징계를 받은 게 있어요. 근데 또 징계를 줄 수가 없잖아요. 뭐 자기는 자기 끝난 줄 알아서 그 경기 끝난 줄 알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지만은 사실은 잘못된 거란 말이죠. 자, 조기성 선수가 사실은 그 지난 그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회 때 그때 아주 그 가나와의 경기 때 그 두 골 넣으면서 스타가 되면서 지금 덴마크의 피트 밀런가요? 거기서 지금 그 스타로 말이죠. 그런데 좀 부진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경기 때 정말 아주 그 힘들게 뭐 마지막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넣어서 결국은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잡고 8강에 진출하게 됐죠. 자, 이 8강에서는 호주와의 경기 때도 이것도 우리가 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끌려갔잖아요. 거의 고드윈이라는 그 호주 선수한테 그 선취골을 준 바람에 끌려가다가 결국은 그 후반 추가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서 그 이 호주 수비 4명 오고 이 몸을 다루다가 파울을 얻어냈잖아요. 페널티킥을 얻어냈잖아요. 이야, 이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준결승 진출하기가 어려웠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11m 승부 그 골은 다다시피 골의 높이는 2m 44입니다. 2m 44. 그다음에 넓이가 7m 32예요. 그런데 그 성공률이 한 70% 이상 됩니다.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고 손흥민 선수가 그 크리스만 감독이 손흥민 선수 보고 차로는 주장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황희찬 선수가 형 제가 착게요. 다다시피 손흥민 선수고요. 황희찬 선수는 태어나기를 강원도 춘천에 태어났어요. 후평정에서. 그래서 가까워요. 뭐 손흥민 선수가 4살 위죠. 32살이고 이제 황희찬 선수가 28살입니다만 자신감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네가 차. 그게 중요해요. 선수는요. 자신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자신감, 컨피던스. 2번째 컨트롤, 체질 조절 능력. 3번째가 컨센트레이션, 집중력. 이걸 3C라고 하는데 제가 찾게 그러니까 오케이, 차. 결국은 황희찬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켜서 결국은 연장전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또 연장 전반에 황희찬 선수가 파울을 얻어낸 거.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그 왼쪽이죠. 거기서 또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가마차기로 그냥 골문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이번 아시안컵 축구는요. 정말 우리 그 크리스만 감독이요. 완전히 우리 그 대한민국 축구 팬들을 아주 그냥 애간장을 녹입니다. 일단은 결승 진출 놓고 오는 수요일 0시에 요르단하고 지난 예선전 때 우리가 2대2로 비겼지만요. 제 예상으로는요. 뭐 2골 차로 이기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11일에 이제 일요일입니다. 우승을 놓고 이번이 18회 아시안컵인데 이번엔 우승 상금이 있습니다. 우승을 차지하면요. 67억, 약 75억 원의 상금이 있고 준우승을 차지하면 40억. 그다음에 4강에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13억씩 상금이 있는데 저는 이번 대회에 우리가 요르단 꺾고 결승전에서 저는 지난 대회 우승팀이면서 개최국인 카타르와 대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카타르 정도는 우리가 잡지 않을까. 그래서 우승이 하긴 그래요. 지금 축구 통계 기록 매체인 옵타라는 그 매체가 말이죠. 지금 4강에 오른 우리나라, 카타르, 이란 4팀의 우승 확률이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34%로. 왜냐하면 우리가 26명 가운데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12명이 있잖아요. 이번 그 아시안컵이 열리기 전에 그 외신들은 거의 강력한 우승 후보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26명 가운데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 20명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란한테 1대1로 지면서 결국은 그 4강에 오르질 못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 축구 팬들이 말이죠. 그 일본 감독 그걸 그만둬라. 그러니까는 일본 축구 백은 노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8강에 지면서 조기 귀국하니까 그 공항에서 모리에스 감독이 축구 팬들이 막 그만두라, 책임지고 그만두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뭐 일본 축구협회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만큼 축구라는 것이요 참 대단한 겁니다.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문제는 그 크린스만 감독이 수요일 0시에 열리는 7일 0시에 열리는 요르단과의 경기, 예선전 때는 우리가 2대1로 비겼습니다만은 그 라인업을 어떻게 짤 것이냐. 지난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 때는 지금 그 이 3백으로 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 그 4백이었는데 좀 전술을 바꿨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크린스만 감독의 전술 전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김민재 선수가 내일 모레가 나오지 못해요. 왜냐면 예로 거의 경고를 2번 맞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영권, 서령우 선수가 있고, 여기 김태원 선수가 있고, 뭐 정승현 선수, 그다음에 뭐 중간에는 뭐 황인범 선수하고 들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규성 선수를 원톱으로 갖다 놓을 것이냐,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갖다 놨을 경우에는 잘 풀리질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역시 그 토트넘에서 듯이 왼쪽 미드필더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과연 그 크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조규성 선수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이것이 이제 크린스만 감독이 그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크린스만 감독의 전술 전략을 이번엔 보여줘야 됩니다. 요르단과의 경기에서요 정말 기분 좋게 요르단을 꺾고, 그 다음에 결승전에서 우승컵을 안고 돌아와야만 그동안 축구 팬들로부터 비난이 그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제가 보면 크린스만 감독이 좀 답답해요. 그런 차두리 코치도요 좀 해줘야 돼요. 그 대한축구협회도 그 축구 전력 강화위원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코너킥이 있잖아요. 그 오른쪽 코너 할 때는 이강인 선수가 차고 왼쪽일 때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차잖아요. 항상 센터링 올려요. 호주가 우리보다 장신인데 센터링 올려가지고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전술이 세트 비슷해가지고 수비를 허틀려서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많은 축구 팬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걸 계속해서 뭐 위로 올려야 안 되잖아요. 이런 그 크린스만 감독의 요르단과의 경기에 어떤 전술 전략으로 라인업을 어떻게 짤 것이냐, 이것이 이제 최대의 관심인데, 여하튼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준결승전에 오른 데는 역시 호주와의 경기 때 아우 먼저 뭐 형 먼저 뭐 이렇게 했던 그 손흥민, 그 황희찬 선수의 공이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수요일에 있을 경기에서 두 선수, 이강인 선수 포함해서 이런 선수의 역할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는요, 지금 춘천이 야단 났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춘천이요,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가 춘천에 있는 후평동에서 같이 태어났어요. 물론 4년 손흥민 선수가 위인데, 그래서 춘천이 지금 뭐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아주 흥분에 쌓여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는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수냐, 어떻게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가를 갖다가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